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오프라인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조금 빠르게 했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되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시간을 조금은 단축시켜달라는 말과 동시에 자,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좀 너무 느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했어서 수업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 빼서 자, 그래서 조금은 속도를 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코사인 x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반과 그리고 6반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두고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장 먼저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제가 이 원에서 자, 여기 한 점 P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한번 임의의 점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이렇게 원을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됐었죠? 자, 세타는 이 각도예요. 자, 코사인 세타 값이 어떻게 되죠? 자, r분의 자, 여기에 있는 값을 x라고 써도 됐었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r을 1로 두면 여기 계산할 때 편하다고 했었잖아요. 즉 여기 분모를 1로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1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로 두고 나서 계산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있는 값은 그냥 x라고 놓고서 계산을 해주면 됐었죠. 맞나요? 즉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코사인 세타 값은 뭐냐면 사실상은 여기에서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점에서의 x 좌표만 계산해주면 코사인 값이 계산이 됐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이 x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고 싶어요. 그쵸? 자,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x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각도에 따른 변화를 여기에다가 나타내는 게 목표예요. 맞나요? 자, 근데 우리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에는 이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높이를 쭉 대응시켜가지고 여기에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했었죠. 자, 근데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쪽 밑변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것을 높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즉 x를 높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축을 돌릴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변화 과정을 할 거냐면 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이 축을 90도만큼 회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90도 회전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축이 원래 여기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돌려준 거죠. 왼쪽으로. 맞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줬으니까 x가 여기 있고 자, y축 같은 경우도 돌려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각도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각도가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점은 똑같이 p, x, y라고 나타내줄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x를 여기다 놓고 y를 여기다 놨기 때문이에요. 즉 축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다시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x 좌표 즉 이 값이 자, 대신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값이 돼요. 그쵸? 자, 이 x 값을 여기다가 쭉 표현해주면 그럼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더 편하게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사인 값 계산할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을 회전해서 한번 쭉 좌표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가장 출발점 이 출발점에서의 높이를 보는 거예요. 자, 출발점 때 높이 즉 세타 값이 0일 때를 보는 거예요. 즉 아무런 회전 안 했을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점을 찍어줄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회전을 계속 할 건데 자, 기준되는 4가지 점들만 볼게요. 자, 여기 일단 찍었고 그 다음 어떤 점을 볼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자, 2분의 파이 정도 4분의 파이 정도 되게끔 값을 그리면 자, 대충 이 정도에 찍히는 건 보이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회전할게요. 자,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시켜주면 그 높이가 쭉 가서 0이 되죠. 맞아요? 즉 내가 여기서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 꺾어줬을 때 90도만큼 꺾어줬을 때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값이 궁금해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쭉 계산을 해주면 이 정도에서 찍히게 되고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준되는 이 점을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총 4가지 점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쪽 점을 보면 여기서 지금 각도는 이 파이만큼 회전을 한 거죠. 즉 180도만큼 회전한 상태에서는 쭉 계산해보면 여기까지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즉 18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180도는 파이라고 쓸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즉 180도에 해당되는 파이만큼 회전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점을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그때도 0이 되죠. 즉 2분의 3파이일 때 0으로 찍어주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다 돌아서 원래 상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게 바로 한 바퀴 다 회전한 360도, 즉 2파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쪽에 찍히게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살짝 잘못됐네요. 뭐가?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각도가 지금 이만큼 회전했을 때 자, 여기서 이만큼 회전했을 때 여기서는 조금만 옮겨줄게요. 이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자, 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쭉 올라가는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반대쪽은 쭉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이 노란 색깔이 나타내는 게 바로 y는 코사인 여기서는 세타라고 나타내 주겠죠. 즉 축에 대해서 이 x값 대신에 지금 세타를 썼죠. 왜냐면 여기 x랑 y라는 걸 썼기 때문에 지금 각도 변화를 세타로 뒀기 때문에 이쪽을 세타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특징들 한번 설명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함수의 그래프만 봤을 때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정의역이라는 거는 이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점을 설정했을 때 여기 함수값 있죠. 자, 여기서 점 설정했을 때 쭉 올라가 함수값 있죠. 자, 여기서 설정했을 때 쭉 내려가 함수값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찍어도 다 함수값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노란 색깔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쭉 압축을 시켜보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압축을 시켰을 때 나오는 거는 바로 이 x축 전체가 나왔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은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가 돼요.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했었고 자, 치역은 어떻게 됐었죠? 자,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고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즉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을 다 찾아줄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점들을 다 모아둔 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기함수를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상태로 반복이 되죠. 자, 여기까지 됐다가 다시 또 반복이 돼요, 그래프가. 맞아요? 즉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코사인 함수를 좀 작게 그리게 되면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프를 그려줘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또 그래프를 똑같은 형태로 그려주고 여기서 다시 또 그래프를 똑같은 형태로 그려주죠.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2파이만큼 구간에서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쵸? 이 길이가 2파이가 되는데 자, 이 구간만큼 계속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그려져서 주기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기는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인 2파이라고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사인 값, 코사인 값에서 마찬가지로 설정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 한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점을 제가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 점을 구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반대로 제가 여기 있는 음수값에 즉 x값이 음수일 때가 궁금하면 반대로 반대쪽으로 쭉 넘어가서 길이가 똑같게 넘어간 이후에 양수값일 때 계산해줘도 상관없다 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가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쭉 넘어가요. 그래서 길이를 똑같게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 여기 점이 있죠. 자, 그때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길이 똑같이 이동해서 여기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해주면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방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칠판에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여기 세타라고 적혀 있을 거지만 자, 그렇게 쓰지 말고 x라고 적어준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하나를 그려주게 될 거예요. 그쵸? 자, x랑 y를 나타내 준 다음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y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로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y는 1과,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것을 그립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 2파이라는 자, 즉 6.28 정도가 되는 이 값을 하나를 설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4등분을 낼 거예요. 자, 이렇게 4등분을 내주면 돼요. 즉, 자, 2파이를 기준으로 뭐 해주냐면 4등분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제 5개의 점들을 찍을 건데 자,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이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찍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한 칸씩만 이동해 줄 건데 자, 어느 정도 경로를 비슷하게 해서 한 칸 이동해 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주고 다시 내려가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 주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5개의 점을 연결해야 된다고 해서 직선 형태로 그려주면 안 돼요. 자,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냐면 자,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려줘야 돼요. 그쵸? 자, 일단 3번 먼저 적을게요. 자, 3번은 뭐냐면 여기 있는 5개의 점들을 자, 찍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자, 마지막 과정으로 할 거는 이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직선 형태가 되지 않게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천천히 떨어졌다가 갑자기 빠르게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이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y는 코사인 x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의 성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 뭐가 됐었냐면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됐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됐었죠? 자, 치역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며 그 모든 점들을 다 메꾸고 있기 때문에 자, 치역은 자, 집합 형태로 표현해주고 y라고 쓴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다 모아뒀는데 거기 y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즉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점들을 다 모아둔 그런 형태의 집합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타내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한 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는 주기 함수가 돼요. 자, 주기 함수이며 자, 그 주기는 어떻게 된다 했었죠? 자, 주기는 2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또 뭘 썼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를 나타내주면 주기가 2파이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잡았을 때 즉 x값에 대해서 0을 대입했을 때랑 x값에 대해서 2파이를 대입했을 때 똑같죠. 즉 2파이만큼 더해줘도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2파이만큼 더해줘도 되고 다시 2파이만큼 더 더해줘도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즉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자, 코사인 x 플러스 2n파이라는 것은 코사인 x랑 같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y축에 대해서 두 개가 서로 거울 보는 것처럼 똑같죠. 자, 그래서 y축에 대해
대칭이 됩니다. 대칭.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제가 마이너스 해당되는 값,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구한 것과 플러스 x에 대해서 구한 것은 값이 똑같죠. 자,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랑, 자, 그리고 코사인 x 값이랑은 사실상은 같게 돼요. 자,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리는 방법 한번 살펴보고 그래프의 성질, 이런 식으로 총 3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정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 예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바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던 그래프랑, 자,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이 2개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 사인 함수에서도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우리가 y는 알고 있었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코사인 x에 대해서 그리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그래프가 y는 이 코사인 x로 바뀌었는데 여기 2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앞에 2가 추가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쭉 늘려줄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자, 이만큼 평행이동이 아니라 이만큼 2배로 늘려준 거예요. 자, 위로도 2배, 아래로도 2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2배만큼 늘려줄게요. 평행이동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아니니까 주의한 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가장 먼저 코사인 x를 그릴게요. 자, 대신에 그래프를 2배로 늘려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한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 y를 그려준 다음에, 자, 코사인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1과, 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 2개의 직선을 그리라 했었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그 다음 뭐 해줄 거냐면 대충 6.28에 해당되는 이 2파이를 설정을 해줘요. 자, 그 이후에 얘를 4등분을 내주면 된다 했었죠.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5개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해서, 자, 이렇게 총 5개의 점들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점들을 부드럽게 쭉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바로 코사인 함수가 됐었어요. 맞나요? 자, 이 흰 색깔 부분이, 자, y는 코사인 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였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줄 거냐? y축으로 다 2배만큼 늘려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2배를 늘릴 건데, 자, 여기 어차피 다 2배 늘리고 여기 다 밑으로 2배를 늘릴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 기준되는 선 2개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2가 되게끔 해서 직선 하나를 그리고요. 자,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해서 직선 하나를 더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선도 조금 더 연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을 2배씩 늘려볼게요. 자, 2배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2배를 해도 그대로 0이 돼요. 자, 여기 있는 값도 2배로 이렇게 늘려볼게요. 됐죠? 자, 그럼 여기 그대로 0이 되고 여기도 2배로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 노란 색깔 점들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그려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렸던 그래프들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렸잖아요.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노란 색깔 함수를 y는 코사인 ex라고 써주면 끝이 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숙달이 되면 굳이 코사인 x를 그리지 않고 출발점을 이 노란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좌표평면 그리고 이 노란색 2개를 그린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바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y는 코사인 ex였었죠. 자, 이게 조금 더 어려웠었죠.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x 대신에 뭐가 되어 있냐면 ex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 즉 y는 코사인 ex로 바뀌면서, 즉 여기가 2가 생겼으니까 어떤 변화가 되냐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는 2배만큼 줄여줄 거예요. 자, 이 왼쪽에서는 2배만큼 증가를 시켜줬는데
자, 오른쪽에서는 2배만큼 축소를 시켜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 축소를 할 때 주기를 변형을 시켜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기를 계산해보니까 원래 코사인 x에서 주기는 파이였어요. 즉 여기서 주기는 2파이가 나왔죠. 미안해요. 자, 여기서는 주기가 2파이였는데 여기서 주기를 계산해보면 여기서는 파이라는 것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반으로 축소시켜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y축 그리고 자,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가장 코사인 x를 그려야 되니까 기준되는 선은 바로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이 직선을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리고 2파이에 해당되는 점을 하나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리고 점 5개를 찍는데 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게끔 찍어주면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부드럽게 쭉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자, x축 방향으로 2배만큼 압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사실상은 이 파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파이를 기준선으로 잡아줘도 되겠죠. 즉 여기 있던 점을 반토막으로 내서 여기까지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던 점들을 다 반으로 이동시킬 건데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이 파이를 기준선으로 잡고 나서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선 3개만 그으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출발점을 이쪽으로 잡고 나서 이렇게 이쪽 점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지나게끔 해서 그래프를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계속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코사인 이 x라는 그래프가 되고요. 자, 흰 색깔 부분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는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걸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 풀어봤나요? 자, 우리 이 문제 3번 보기 전에 할 얘기가 하나만 더 있는데 자, 우리 예제 문제는 그래도 조금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지만 자, 문제 3번 이렇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본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조금 빠르게 여기서도 조금만 빠르게 해서 한번 전개를 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y는 코사인 3x라고 되어 있죠. 즉 x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 전까지 살펴봤었죠. 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y는 코사인 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y는 코사인 3x로 바뀌게 됐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생겼던 변화는 뭐냐면 앞에 3이 붙으면 x축으로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3배를 줄여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의 주기가 2파이였었죠. 자, 그럼 오른쪽에서 주기는 어떻게 되죠? 자, 오른쪽에서는 3배가 줄어드니까 여기서는 주기가 3분의 2파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축을 먼저 그려주고 자, x축을 그려준 다음에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바로 그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코사인 앞에 어떤 값도 붙어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뒤집지 않아도 돼요.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3x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주니까 자, 먼저 y는 1에 대한 거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대한 것도 그렸어요. 여기는 1과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맞나요? 여기 원점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자, 여기 주기가 3분의 2파이라 되어 있죠. 자, 근데 파이가 대충 3.14니까 어느 정도 약분돼서 2점 몇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쵸? 그 기준되는 값이 자,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다 치면 2보다 살짝 큰 자, 이 값이 3분의 2파이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등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등분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출발점을 어디서 잡을 거냐면 코사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맨 위에서부터 잡은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내려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즉 그래프를 축소시켜 준 거를 똑같이 해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노란색을 다 연결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돼요. 여기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노란 색깔 그래프를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y는 코사인 3x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바로 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살펴볼 건데 자, 여기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자, 먼저 앞에 2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x 밑에 3이 붙어 있는데 이게 즉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y는 코사인 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뭘 먼저 해줄 거냐면 이 두 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 노란 색깔 두 배가 붙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두 배만큼 늘려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늘려주게 되니까 자, 여기 노란색으로 그대로 써서 y는 2 코사인 x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한번 더 해줄 건데 자, 원래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y는 2 코사인 3분의 x였죠. 자, 그럼 여기 3분의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y x축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자, 여기 앞에 3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3분의 3배를 줄였죠. 맞나요? 자, 여기 앞에 3이 붙어 있으면 위 말고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 말고 위에 3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3이 붙어 있을 때는 3배를 줄였어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는 아래쪽에 있죠. 그쵸? 저기에 역수가 취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y축에 대해서 3배로 늘려주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지금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원했던 값이 예를 들어서 파이였어요. 자, 파이를 제가 원했는데 자, 여기 코사인 파이라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돼요? 3파이를 대입해주면 되죠. 즉 제가 원했던 함수 값의 3배만큼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즉 3배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을 해줘야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즉 3파이 대입해야 여기 전체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값의 3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우리가 했을 때 자, 여기서 주기를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 주기가 자, 여기서 2파이였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x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져 있었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주기가 똑같이 2파이가 되는데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자, 여기 3분의 1이라는 게 곱해져 있으면 반대로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파이에다가 3을 곱한 6파이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놓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배를 늘려줄 것까지 계산하고 자, 위아래로 2배 늘려주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자, 기준되는 점을 1과 마이너스 1로 잡는 게 아니라 y축으로 2배 늘려줬으니까 자, 위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도 아래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주기가 2파이에서 6파이까지로 증가했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자, 6파이까지 증가를 했으면 자, 그럼 원래 여기 알고 있는 이 값이 사실은 상당히 더 길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럼 그릴게요. 자, 원래 상당히 길게 돼요. 3배로 늘려주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늘려줄 거냐면 파이가 대충 3.14였죠. 여기는 한 19 정도가 되게끔 쭉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즉 그래프를 좀 상당히 늘린 상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잡고 싶었던 값을 여기 6파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6파이를 대략적인 18에서 19 정도 되는 이 값을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면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4등분을 한 다음에 자, 출발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점들을 찍어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다시 그리면 여기에서부터 부드럽게 연결해 주되 자, 어느 정도 곡선이 좀 연결되게끔 즉 위아래가 좀 볼록하게끔 좀 그려주면 돼요.